서류 한 장에 서명했을 뿐인데 내 인생 30년이 통째로 사라졌다. 권력과 욕심 앞에 무너진 가족.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여자의 완벽한 역습.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통쾌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날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줄 몰랐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을 때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세금 처리 관련 서류라고 했다. 복잡한 건 모르니까 서명만 하라고 했다. 나는 믿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내 이름으로 번 돈으로 산 건물을 함께 관리해온 사람을. 펜을 들어 서명하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장남 승현이 미묘하게 웃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웃음의 의미를. 하지만 3개월 후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서명 하나로 내가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을. 30년 경력의 미용실이 하루아침에. 내 미용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다. 작지만 단골 손님이 많았다. 하루 매출이 200만 원씩 나오는 날도 있었다. 30년을 한자리에서 버텨온 곳이었다. 건물주가 3번 바뀌었지만 나는 떠나지 않았다. 손님들이 나를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새 건물주의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이승현. 내 아들 이름이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내 아들이었다. 28배 내 장남이 어느새 이 건물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건물이 원래 내 명의였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아니, 평화로운 척하고 있었다. 건물 명의가 승현이로 바뀐 걸 알고 있냐고 물었다. 재미는 신문을 내려놓지도 않고 대답했다. 당연히 안다고. 자기가 처리한 일이라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3개월 전 그 서류. 세금 처리 서류라던 그것. 그게 증여 서류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왜 내 동의도 없이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다. 재미는 비로소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했다. 어차피 아들한테 갈 거 미리 준 것뿐이라고. 세금도 아낄 겸 해서.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절세가 아니라 절도였다. 그날 밤 승현이 집에 왔다. 옆에는 며느리 지은이 있었다. 결혼한 지 1년 된 그들은 지금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니,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승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건물 일로 얘기 좀 하자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다. 승현이 말했다. 건물은 이제 자기 명의라고. 그러니까 임대료도 이제 자기한테 들어온다고. 물론 어머니는 계속 미용실 하셔도 된다고. 단 월세를 내야 한다고. 월세. 내가 30년간 잃고 온 내 가게에서 내가 월세를 낸다고. 얼마냐고 물었다. 지은이 대답했다. 월 500만 원이라고. 시세가 그렇다고. 가족이니까 깎아준 거라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들은 짜고 친 거였다.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였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다. 3개월 전 내 명의에서 승현 명의로 증여 이전이 되어 있었다. 서명란에는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인감증명서 날짜였다. 그날 나는 제주도에 있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던 날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에서 인감증명서를 뗐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다. 인감도장을 찾았다. 도장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인감카드가 없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그때 떠올랐다. 1년 전 재민이 은행 업무 때문에 인감카드가 필요하다고 했던 일.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건네줬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돌려받지 못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동생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패럴리걸이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언니, 이거 심각한 거라고 했다. 증여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고. 인감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고 언니가 제주도에 있을 때 서류를 처리한 것도 증거가 된다고. 수진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김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다.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다만 시간이 걸린다고. 1년은 각오해야 한다고. 그동안 미용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월세 500만 원을 낼 수는 없었다. 매출의 대부분이 나가는 금액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지만 30년 단골들은 어떻게 하나? 미용실을 옮기기 위해 준비하던 중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발신인은 승연이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였다. 3개월 내로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건물주의 자가 사용이라고 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변호사 검토 의견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승연이 받았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머니, 사업은 사업이라고 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미안하지만 나가달라고. 먹고 살아야 한다고. 28의 건강한 청년이 62세 어머니의 생업을 빼앗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다. 며느리 지은도 전화를 바꿔 받았다. 어머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 우리도 애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요 라고. 이해해달라고.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나. 미용실을 정리하는 날 단골 손님들이 모였다. 20년 넘게 다니신 분들도 있었다. 손님들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건물주가 바뀌어서 나가야 한다고.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라고. 손님 중 한 분이 물었다. 새 건물주가 누구냐고. 나는 대답했다. 내 아들이라고. 손님들의 표정이 굳었다. 누군가 말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어머니 가게를 아들이 빼앗다니. 손님들은 약속했다. 선생님이 어디 가시든 따라가겠다고. 30년 단골인데 이제 와서 다른 데 갈 수 없다고. 그날 나는 울었다. 가족은 나를 버렸지만 손님들은 나를 지켜줬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준비하던 중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급하게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서류를 내밀었다. 등기부등본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다른 부동산 목록이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산 오피스텔 2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땅 한 필지. 모두 4명이었다. 아니, 4명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알았다. 모두 재민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5년 전부터라고. 하나씩 차례로 넘어갔다고. 5년.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재민이 서류 보여주면 그냥 서명했다.
은행 업무라고 세금 업무라고 하면 믿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내 재산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진실은 우연히 알게 되었다. 지은의 친구가 미용실 손님이었다. 그 친구가 무심코 한 말이 단서가 되었다. 지은 씨가 요즘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던데요. 남편 명의로 된 건물 받아서 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받아서 판다고. 승연 명의로 된 건물을. 그 말은 곧 이혼을 의미했다. 수진에게 알아봐 달라고 했다. 며칠 후 수진이 전화했다. 지은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지은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였다. 건물을 승연 명의로 만들고 그 다음 이혼해서 반을 가져가는 것. 그게 재민과 지은이 짠 각본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승연은 알고 있을까? 승연을 따로 만나자고 했다. 아들은 카페에 나왔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다. 지은이랑도 자주 싸운다고. 건물 관리하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건물을 내 명의로 한 게 내 생각이었냐고. 승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다고.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긴다고.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거라고 했다고. 관리는 아버지가 다 할 거라고 했다고. 명의만 빌려준다. 아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다. 재민이 둘 다 속인 것이었다. 지은이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난 거 아냐고 물었다. 승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승연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다. 승연과 나는 동맹을 맺었다. 재민과 지은을 상대로.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서재에 금고가 있다고. 거기 중요한 서류들이 다 들어있다고. 비밀번호를 아냐고 물었다. 승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 본 적 있다고. 우리는 재민이 골프 간 날을 노렸다. 집에 들어가 서재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다. 하나씩 확인했다. 내 명의에서 재민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 서류들. 그리고 재민과 지은 사이의 차용증. 5천만 원이었다. 차용증 날짜는 1년 전이었다. 지은이 재민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다. 아니,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었다. 건물명의 이전의 대가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다. 법정에서. 소송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증여 취소 소송과 사기죄 고소. 재민과 지은을 상대로. 첫 공판 날 재민은 여유로웠다.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지은은 더했다. 승연과 같이 법정에 앉은 나를 보고 당황했다. 아들이 엄마 편을 들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였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 내가 제주도에 있을 때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것. 금고에 있던 차용증. 지은과 재민의 공모 정황. 판사는 명확하게 판결했다. 모든 증여는 무효.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반환. 재민과 지은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판결 후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지은은 재민과의 관계가 단순한 공모가 아니었다. 둘은 연인 관계였다. 승연이 아버지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였다. 수많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그들은 처음부터 나와 승연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승연은 즉시 이혼 소송을 냈다.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이혼 사유는 충분했다. 게다가 사기죄 전과자가 되었으니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다.
지은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 건물도, 돈도, 남편도 모두 잃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었다. 1년 후. 지금 나는 새로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엔 내가 직접 산 건물에서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만 있다. 공동명의도 아니고 담보도 없다. 단골 손님들이 모두 따라왔다. 오히려 소문을 듣고 새 손님들도 늘었다. 62세에 새 출발한 원장님이라고. 승현은 이혼 후 새로 시작했다. 회사도 옮기고 작은 원룸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 가끔 미용실에 들러 얘기한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재미는 혼자 살고 있다. 집행유예라 감옥은 안 갔지만 모든 걸 잃었다. 친구들도 떠났고 재산도 없다. 가끔 승현에게 연락한다고 한다. 하지만 승현은 받지 않는다. 지은은 소식이 없다. 아마 어디선가 다시 누군가를 속이고 있겠지. 구독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라. 둘째, 내 재산은 내가 직접 관리하라. 셋째, 포기하지 마라. 정의는 늦어도 온다. 나는 62세에 모든 걸 잃을 뻔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증거를 찾고 법의 도움을 받고 끝내 되찾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찾아옵니다.